거침없이 하이킥, 오늘은 신인규 변호사, 이창근 국민의힘 하나물 당협위원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덥죠.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더운데 저희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전당대회 마지막 퍼즐이었던 한동훈 전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아니라 현장에서 윤어게인 아니고 보수 어게인 하겠다는 건데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실망했습니다. 실망하셨다. 왜냐하면은 정말 당이 혁신하고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은 본인도 힘을 보태야죠. 그리고 정말 당 안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내야죠. 하지만 현장에서 하겠다 하는 것은 마치 지난 대선 때 당 후보가 김문수 후보였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당 후보면은 더 세게 도왔어야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좀 소극적인 지지에 대해서 당원들이 실망하고 비판이 있었잖아요.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본인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당 대표가 설사 된다고 했던, 그래도 내년 지방선거 참패 이런 현실적인 부분도 고민을 했다고는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나왔어야 된다. 그래서 당의 건전한 세력이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미약 하나만 있을 때 함께 힘을 보태서 정말 당이 바뀌어야 된다고 더 주장해야죠. 그게 저는 맞았다고 봅니다. 예. 아니 뭐 하루하루가 다르게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얘기도 들렸는데 불출마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뭐라고 보세요? 우선은 한동훈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좀 지배적이긴 했었는데 예상외로 어쨌든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본인의 당선 가능성을 아마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당에 대한 당대표의 경선 룰 자체가 당심이 80%, 민심이 20%이기 때문에 워낙 지금 당의 이 구조 자체가 좀 당선이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당선이 설사 되더라도 지금 이 당을 구조적으로 개혁해낼 어떤 정치력 내지는 본인의 내공이 있는지 아마 그 부분도 좀 많은 고민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많은 고민 끝에 불출마를 결심한 것 같은데 결국 정치라는 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바꿔내는 데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인은 결국 출마로서 본인이 대안이 된다라는 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물론 정치인이 계속 상습적으로 출마만 반복하는 것도 옳진 않습니다만은 한동훈 전 대표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본인이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한번 저도 뭐 용기를 내는 게 더 나은 선택 아니었을까라는 좀 그런 아쉬움도 남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구도가 찬탄 대 반탄으로 흐르는 분위기예요. 한 전 대표가 출마 포기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뭐 반탄 후보, 그러니까 뭐 김문수 후보 등이 유력해졌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찬탄 반탄 구도로 가는 것 자체가 당이 더 수렁으로 빠지는 거고요. 그리고 후보들 간의 합종 연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룰대로 당대표를 따로 뽑고 최고위원을 따로 뽑지 않습니까? 결국 한 자리를 놓고 5명의 후보가 출마를 했는데 결국 합종 연행을 떠나서 저는 5명의 후보가 일단은 모두가 다 당의 혁신, 반성, 미래를 위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바람직하고 하지만 지금 일부 후보 중에는 표에 기대서 다시 과거를 회귀하고 있죠. 하지만 지난 전당대회를 말씀드리면은 2024년도 전당대회가 총선 이후에 펼쳐졌는데 지금 현재 룰과 똑같습니다. 당원 80, 민심 20. 하지만 한동훈 후보가 당시에 이미 친윤들 사이에서는 주류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당원들에 대해서도 득표율이 62%, 국민들한테도 63% 얻었어요. 그 얘기는 건전한 당원들이 생각을 건전하게 유지하고 있다면 그리고 국민의힘의 당원들은 지금 친윤들하고 달라요. 오히려 국민의힘 당원들이 2004년도에 천막 당사 정신을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친윤 주류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2004년도에 당이 없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그때 당이 어떻게 위기를 탈피했냐. 결국 버리고 비웠기 때문에 결국 당이 다시 국민들부터 기회를 얻었거든요. 그걸 기억하는 당원들이 있다면 아마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 선택이란 거는 결국 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로부터 정말 자유로워야죠. 그리고 당이 다시 한번 국민들한테 사죄하는 마음으로 태어나야죠. 그게 결국은 인적 혁신이고 쇄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목소리를 정확하게 내는 후보들한테 아마 저는 건전한 생각을 가진 당원들이 표를 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국민의힘의 뭐 문제는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하시다시피 윤석열의 윤석열의 덫에 지금 걸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적 청산이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인적 청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문제점은
누가 인적 청산을 할 자격을 갖고 있느냐. 지금 그 안에 자격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 가장 직접적인 예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나가라는 말만 합니다. 예를 들면 한동훈 전 대표 쪽 사람들은 전환길 씨에 대해서 출당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또 전환길 씨 같은 쪽은 한동훈 전 대표 내보낸다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나가라라고 하고 있는 이 자체가 인적 청산은 반드시 필요하나 인적 청산이 가능하지 않은 구조다라는 반증으로 저는 보이고요. 또 하나는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과거에 당 대표도 선출된 적도 있고요. 나름의 국민들 내지는 당원들의 지지세를 경험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너무 다르죠. 그때는 소위 말해서 복권으로 치면 긁지 않아 본 복권이라서 기대감과 희망을 가지고 아마 국민들이 그 당원들이 희망을 걸어봤다면은 지금의 한동훈 전 대표는 뭐 계엄 국면에서의 우왕좌왕했던 모습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황태자로서 활동했던 모습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지금 그런 정치인이기 때문에 전 이제는 좀 긁어본 복권으로서는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어떤 기대를 갖기는 좀 매우 미약한 그런 정치인 아니냐. 좀 평가가 전 나름대로 일부 좀 들어간 정치인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윤석열 씨에 대해서 감옥에 앉아 있고 형사재판 받고 있는데 특검 재판을 또 받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나. 여전히 옹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당내에서 윤석열 옹호 세력이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지 뭐 친윤이나 이제 언더친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김문수 전 대선 후보 같은 경우는 행보가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예요. 대선 당시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가 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로부터 절연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미래를 보여줘야 된다 했을 때 그때 머뭇거렸어요. 그리고 대선이 끝난 다음에는 오히려 본인이 나서서 과거를 반성하고 혁신하자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전당대회를 앞두고서는 다시 과거를 회귀하고 있어요. 과연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김문수 전 대선 후보 정도 되면은 본인이 당시에 정말 제야 인사로서 우리 국민의힘이 전신인 한나라당에 입당을 해서 당에서 정말 개혁파로 소장파로서 목소리를 냈던 정치인이잖아요. 그럼 지금쯤이면은 이미 세월이 아무리 지났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당시 과거 모습을 회개하신다면은 더 혁신적인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표만 의식해서 이런 목소리를 낼까? 이러다 보니까 누구나 다 생각할 때 말씀하신 대로 주류 세력을 등에 업고 아, 당대표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장동영 후보라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더 나갔지 않습니까? 오히려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은 인적 청산하겠다 그래요. 그 인적 청산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 쫓아내겠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잘못된 거죠. 지금 2004년도 천막 당사를 또 얘기하자면은 당시에는 무려 37명에 달하는 사람이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렇게 비우고 버려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친윤, 언더친윤 이런 얘기 나오는 자체도 정말 국민들한테 창피스럽고 죄송하지만 정말 지금부터라도 미래를 얘기하자.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만이 기회가 있고 그럴 수 있으려면 과거와 절연할 때 찔끔찔끔 하는 게 아니라 단 한 번에 제대로 해야죠. 그런 말씀 드릴게요. 근데 저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인적 청산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뭐 개혁, 혁신, 뭐 반성, 성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혁과 혁신을 할 주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맞는데 할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주체가 없어요. 제가 단적인 예를 들면 김문수 전 대표, 그러니까 전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신뢰가 없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뭐 계엄에 대해서도 반성하지 않고 뭐 국무회의가 아니라 국회에 와서도 국무위원들 일어나서 사과하세요 할 때 안 일어났던 유일한 분이 김문수 전 후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대선 때는 이제 표가 필요해서 아마 그랬을 거라고 보는데 약간 반성하는 듯한 태도만 보이다가 지금 또다시 전환길 씨 쪽으로 또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까? 품어야 된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지키자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의 유력한 후보인 김문수 후보의 그런 입장을 보면 그냥 국민의힘 전체가 내란에 동조하는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부인합니까? 거기다가 안철수 후보 제가 예를 들어보면 안철수 후보도 처음에는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용기 있게 찬성하면서 본회의장에 유일하게 남아서 멋진 사진 찍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또 대선 때는 또 당권의 욕심이 있으니까 뭐 혁신위원장은 그 뒤에 됐습니다만은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 옆에서 가장 열심히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고 그때 당시에 한동훈 전 대표가 안 돕는다고 굉장히 비판을 세게 했던 분이 안철수 의원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러면은 개혁의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역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관되게 신뢰를 주는 인사가 없다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 아닌가 싶고 결국 김문수 후보의 본질을 봐야 되는데 그분의 본질은 전한길 뭐 김계리 변호사 이런 분들과 굉장히 맥이 잘 맞는 사실은 윤어게인 쪽의 세력으로 좀 가는 거 아니냐. 뭐 더 넓힌다 그러면 전광훈 목사와도 연계된 세력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저는 굉장히 좀 타당성이 좀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지금 당대표 후보 중에서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는 이거 특검 수사 피하려는 방탄 출마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진우 의원 출마 선언문을 보면요.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본인이 스스로 말을 꺼냈기 때문에 저는 설사 당대표 선거가 나와도 특검에서 부르면 저는 응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비겁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 다만 이런 아쉬운 점은 있어요. 당에 정말 개혁 성향을 가진 정말 젊은 초선 의원이 깃대를 들고 출마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은 있었는데 초선은 초선인데 그 대상이 주진우 의원이다 보니 조금 신선함은 떨어져요. 왜냐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본인이 내는 메시지가 오늘 출마 선언문보다 더 어떤 선명한 메시지를 낼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오늘 출마 선언문에서 봤을 때도 사실 인적 청산이나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뭐랄까 소극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주진우 의원의 출마 자체는 조금 한계가 있고 신선함은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앞으로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저도 내는 아니고 원의 당협위원장이지만 그래서 정말 주진우 의원이 얼마만큼 본인이 얘기한 대로 이 당대표 선거 국민의힘의 새로운 보수를 본인이 세우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켜볼 생각이고 다만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특검을 회피하기 위한 출마는 아니다. 그렇게 저는 두둔하고 싶고 본인이 얘기한 대로 수사에 당당히 임해야 되면 임해야죠. 그런 말씀드릴게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초록은 동색이고 이제 유유상종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제 소위 말 끼리끼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주진우 의원은 지금 초선 의원이고 초선 의원도 지금 임기 1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굉장히 국회 경험도 짧고 정치에 대한 이해도도 그렇게 높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당 대표에 출마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올 것이냐. 이건 뭐 무르나 안 무르나 저는 뻔하게 답이 나온다고 보는 것이고 주진우 의원이 그동안에 보여줬던 모습은 국민의힘이 지금 내란 동조 세력, 내란 옹호 세력으로 국민들 앞에 지금 찍혀 있는데 거기서 가장 최전방에 나서 있던 공격수 같은 이미지거든요. 거기다가 윤석열 정권 그 탄핵당하고 내란으로 인해서 완전히 스스로 자멸해버린 정권에서 법률비서관을 지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법률비서관 지낼 때 일어난 사건이 수사외압, 최혜병과 관련된 지금 특검을 하는 그 사건입니다. 거기다가 또 이분은 검사 출신이에요. 그럼 국민들이 이런 조합들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이분이 지금 무너져가는 국민의힘의 뭐 재건의 그런 리더가 될 수 있겠다고 과연 보실까요? 저는 주진우 의원의 출마는 스스로도 당선이 될 거라고 전 나왔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런 한계를 가지고도 출마한 배경에는 지금 이제 최혜병 특검이나 또 내란 특검, 또 김건희 특검의 칼날들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전 거기에 대한 모종의 좀 방어적 기제 아니냐. 전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다. 의심이 됩니다. 지금 두 분은 안철수 조경태 의원이 반구구 연대라는 이 방향성을 가지고 선거에서 단일화할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일단 두 사람은 선을 긋고 있죠. 긋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뭐 합종 연행을 할 수도 있죠. 다만 안철수 의원과 조경태 의원의 상황은 조금 달라요. 뭐냐면은 안철수 의원은 본인이 대선 후보가 당 후보기 때문에 열심히 도왔다. 그리고 본인은 탄핵에도 찬성했고 계엄에도 반대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더 거슬러 올라가서 봤을 때 윤석열 정부의 탄생과도 또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정말 100%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 정권 실패에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어요. 반면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는 굉장히 자유롭죠. 그리고
과거부터 당대표에 여러 번 출마도 했었고 하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그래서 아마 가장 본인이 지금 강한 개혁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인적 청산에 대해서도 제일 적극적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수도 45명 딱 찍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결은 다르다. 다만 큰 틀에서는 두 사람 다 당의 미래를 얘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종 연행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거는 결국 여론조사에 달려 있겠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안철수, 조경태 이 두 분의 좀 근원적 한계가 뭐냐면요. 이 보수 지지자들은 배신자론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보수 진영에서 시작하지 않고 뭐 안철수 의원은 과거에 사실 뭐 민주당에 갔다가 또 국민의 당을 만들어서 3지대 활동을 오래 했던 분이고 사실 윤석열 씨와의 그 단일화를 통해서 국민의힘에 들어온 인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내에서도 과연 안철수 의원이 보수 정체성을 대변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물음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조경태 의원도 사실은 민주당 진영에서 정치를 시작하다가 이제 진영을 바꿔서 사실 국민의힘에 와서 이제 많은 선수를 지금 쌓고 의정 활동을 해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경태 의원도 많은 당직 경선에 나왔지만 많은 그 괄목할 만한 성과를 못 낸 부분이 아마 지금 제가 언급한 이런 정체성에 관한 부분을 아마 보수 유권자들 특히나 국민의힘의 당원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할 걸로 좀 보여져서 두 분이 뭐 힘이 만약에 받지 않는다고 하면은 뭐 단일화도 하나의 카드로 고민은 또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도 정치력이 돼야 그 단일화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정치력의 면이나 또 두 분이 얻는 그런 성적표의 면에서는 단일화의 실익은 저는 크게 없다. 전 단일화 없이 각자 출마로 가고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룰대로 결선 투표제를 통해서 사실상의 단일화 효과까지를 염두에 두는 그런 완주형 모델이 더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나경원 의원이 안철수 의원을 두고 우리 당 분위기 잘 모르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뭐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조경태 의원한테 저 민주당 가서 당대표 하시라 뭐 이런 얘기했던 게 약간 그런 맥락에서 설명을 할 수 그게 이제 있겠네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이후에도 그 배신자론이라는 게 당내에서 너무 정말 유령처럼 떠돌아다녔던 말이고 지금 윤석열 씨 탄핵에도 사실 그게 정당한 탄핵임에도 불구하고 당 내에서는 그걸 배신자론으로 자꾸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영 논리 또 어디서 정치를 시작했냐 뭐 이런 것들 내지는 인적 청산을 강하게 주장하면 아까 장동혁 의원이 말한 대로 그럼 민주당 가서 정치를 해라 이런 비난에 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 안철수, 조경태 이 두 분이 출마 선언은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좀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어제 국민의힘 의총을 보면 윤희숙 혁신이 혁신안 놓고 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결론이 나질 않았습니다. 두 차례나 열렸는데. 근데 사실 혁신안이 어제 처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거 내용 다 알려져 있고 이미 다 공개가 된 내용인데 이렇게 되면 혁신 동력은 사실상 뭐 없어진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래서 저희 당이 가짜 혁신이다 이런 지적을 받고 그런 비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의심을 했던 것이 현실로 드러났다는 것이 김용태 당시 비대위원장이 혁신안을 내놓고 전당 투표를 붙이겠다 그랬어요. 왜? 당의 주인은 당원이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시간을 뭉개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가 끝나길 바랬어요. 그리고 송원석 신임 원내대표가 다시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혁신을 출범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결국 바로 사퇴를 하고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들어섰단 말이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온 얘기가 혁신이 뒤에 친윤이 다 숨었다. 그래서 언더 찐윤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결국 윤희숙 혁신위원장도 본인이 정말 인적 청산을 얘기하면서까지 당을 바꾸고 싶어 했는데 결국 어제 상황은 의총을 출석했냐 안 했냐. 본인이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안 불렀다. 근데 본인은 부르기를 바라고 당사에 기다리고 있었다. 이러한 진실게임 논란하는 자체가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래서 이 현실 자체만 보더라도 정말 주류 세력, 친윤, 언더 찐윤들은 정말 가짜 혁신, 혁신이 뒤에 숨은 그러한 세력이라고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아마 전당대회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혁신이 아니 의원들이 결정한다는 것도 웃긴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걸 걸고 전당대회를 내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도 드리고 싶어요. 그 얘기는 뭐냐? 당대표 되는 사람이 윤희숙 전 의원의 혁신이 이 안을 누구라도 당대표가 되면은 전당원 투표를 붙이겠다. 이런 정도의 안건을 던져야 되죠. 그것을 하나의 저는 전당대회의 정말 하나의 뭐랄까 아이템으로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일보가 국힘 상황에 대해서 봉숭아학당이라고 기사 제목을 붙였던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아까 앵커께서 뭐 혁신의 동력이 꺼진 거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혁신의 동력은 원래 없었습니다. 그래서 꺼질 동력 자체가 없는 게 지금 혁신위의 본질이었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너무 좀 국민의힘 인사들이 좀 배부른 모습이다라는 뜻에서 이게 혁신위가 아니라 푹신이 아니냐. 푹신이. 너무 푹신해 보인다. 아직도 절실함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비판도 좀 있었는데요. 사실 윤희수 위원장이 얘기했던 그 내용들 당원 당규의 기재를 한들 당의 모습이 바뀝니까? 있던 당원도 안 지켜가지고 제대로 뽑아놓은 후보를 끌어냈던 정당이기 때문에 당원 당규에 뭐 넣고 안 넣고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저 국민들의 시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윤희수 혁신위원장이 쌍권이라고 하는 사실상 당내의 주류들의 핵심 거기에 대해서는 뭐 팔을 뻗지도 못하고 그냥 만만한 사람들 나윤 송장이라고 하는 나경원, 윤상현, 또 송원석 그리고 장동혁 요 정도만 뭐 인적 청산의 대상으로 이야기했다가 뭐 소위 말하는 다 땡땡이라는 몰매 맞는다는 표현을 혁신위원장 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봉숭아학당이라는 말도 저는 좀 표현이 너무 약하고 지금 국민의힘은 혁신을 논할 때가 아니라 다시 죽고 다시 사는 길이 뭔지 이걸 정말 진지하게 저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아까 우리 이창훈 위원장님께서는 뭐 천막당사로 비유하신 것 같기는 한데 전 다시 죽는다는 거. 그 죽을 때 비명 소리 하나 안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고통스러운 혁신을 하는데 당이 이렇게 태평해 보이느냐. 아마 이런 비판은 국민들께서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감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전혀 안 결과적으로. 느껴지죠. 근데 사실은 이거 뭐 혁신은 고사하고 지금 전한길 씨 입당 문제도 해결이 안 됐어요. 해결해야죠. 우리 당은 당규가 사실은 당의 헌법이잖아요. 당은 당규만 보더라도 이거는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뭐냐면은 당원에 대해서 자격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 위원회에 당의 개혁의 목소리,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그리고 과거 행적이 국민들의 일반 정서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당의 이념과 당이 지향하는 바를 따르느냐 안 따르냐 이 세 가지 조건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전한길 씨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당헌 당규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미적거릴 문제가 아니에요. 전한길 씨가 오히려 과거를 청산하고 정말 우리 당이 얘기한 것처럼 과거 행적이 국민들의 일반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인정하면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본인이 뭐라 그럽니까? 전당대회 출마한 당대표 후보들한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그걸 묻고 있잖아요. 그게 일반 국민 정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이것은 당헌 당규 잣대로만 처리하면 된다. 저는 그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전한길의 늪, 전한길의 덫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 주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전한길 씨가 누굽니까? 그렇게 그 탄핵으로 그 파면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내란 수괴를 구조하기 위해서 내지는 국민들 앞에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 구출하자 이러면서 광장에 나와가지고 거의 사실상 내란에 선동하는 작업들을 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이 당에 들어와서 뭐 전한길 씨를 출당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논쟁하는 이런 수준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은 뭐 갈 길이 너무 멀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전한길이 뭐라고 이런 거를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변호사 이창근 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